안녕하세요. 45년 경력의 정형외과 전문의 천문표입니다. 여러분께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 무릎이 아프면 무릎에, 허리가 아프면 허리에 파스를 붙입니다. 하지만 저는 발바닥에 파스 한 장을 붙여보세요 라고 권해드립니다. 의아하시죠? 사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발바닥 파스 하나가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72세 김영자 씨는 무릎과 허리 통증으로 잠도 설치며 고생하셨습니다. 주사와 약은 잠시뿐 다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딸이 권한 대로 발바닥에 파스를 붙였더니 첫날 밤부터 숙면을 취했고 일주일 만에 무릎과 허리가 덜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길까요? 발은 제2의 심장입니다. 발바닥에는 온몸의 신경과 혈관이 모여 있어 작은 자극에도 몸 전체가 반응합니다. 최근 대학 교수와 전문가들도 발바닥 자극이 혈류와 신경 전달을 도와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강조합니다. 단 아무렇게나 붙이면 안 되고 올바른 위치와 방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앞으로도 통증을 견디며 약과 주사에만 의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을 실천하면 몸이 서서히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발바닥 파스를 어디에 어떻게 붙여야 효과가 큰지, 어떤 파스를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효과를 높이는 습관까지 모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몸을 지키는 현실적인 건강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작은 파스 한 장이 여러분의 통증을 줄이고 몸의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봅시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픈데 왜 발바닥에 파스를 붙여야 하냐고 물으십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발바닥은 우리 몸의 끝이지만 몸 전체를 움직이게 하는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발바닥에는 온몸과 연결된 반사점이 모여 있습니다. 작은 자극만으로도 신경과 혈류 흐름이 개선되며 몸 전체의 긴장과 통증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최근 정형외과 학회에서도 발바닥 반사 자극이 혈류 순환과 통증 완화에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한 대학병원 교수님도 발바닥 자극은 허리, 무릎, 어깨 통증 완화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저 역시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해 왔습니다. 파스의 성분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파스에는 멘톨, 캡사이신, 살리실산 등이 들어있어 통증 부위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자극을 주어 진통 효과를 유도합니다. 그런데 허리나 무릎에 직접 붙이면 일시적으로 시원하거나 따뜻해질 뿐 뿌리 깊은 통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발바닥에 붙이면 이 자극이 몸 전체로 전달되며 긴장된 근육과 신경을 풀어주고 회복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발바닥 파스의 또 다른 장점은 부작용이 적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진통제를 오래 복용하면 속이 쓰리거나 어지러움을 호소합니다. 파스는 경구 약물이 아니기에 위장에 부담이 없고 잘만 사용하면 매일 붙여도 안전하게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는 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통증 관리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어떻게 붙이느냐입니다. 잘못 붙이면 효과가 떨어지고 제대로 붙이면 파스 한 장이 무릎, 허리, 어깨 통증까지 관리하는 좋은 시작이 됩니다. 발바닥 파스는 단순히 붙이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파스를 붙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발바닥의 반사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발바닥에는 허리, 무릎, 어깨와 연결된 반사 부위가 있기 때문에 올바른 위치에 붙여야 몸 전체의 통증 완화와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발바닥 중앙보다 약간 앞 발가락 시작 부분에서 23cm 아래인 용천열 자리에 붙여보세요. 이곳은 허리와 골반, 척추 반사점과 연결되어 있어 파스를 붙이면 허리 주변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발뒤꿈치와 발바닥 중간, 아치 중앙 부분에 파스를 붙이면 좋습니다. 이 부위는 다리 혈류 순환과 무릎 관절 반사점과 연결되어 있어 무릎 부종과 뻐근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 아래쪽에 파스를 붙여보세요. 오른쪽 어깨가 아프면 오른쪽 엄지발가락 아래, 왼쪽 어깨가 아프면 왼쪽 새끼발가락 아래에 붙이면 좋습니다. 이 방법은 병원 진료실에서도 간단한 통증 완화 보조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파스를 붙이는 시간은 밤에 자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잠들기 30분 전 따뜻한 물로 발을 씻어 혈류 순환을 돕고 물기를 닦은 뒤 파스를 붙이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68시간 정도 붙인 뒤 아침에 떼어내면 됩니다. 또한 파스를 붙이기 전에 손가락으로 발바닥을 눌러보세요. 눌렀을 때 뻐근하거나 아픈 부분이 그날 파스를 붙이면 효과적인 자극점일 수 있습니다. 파스는 크지 않게 동전 크기로 잘라 사용하면 편리하고 두 곳에 나누어 붙여 자극을 분산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이외에도 작은 습관을 함께 실천하면 파스의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예를 들어 잠들기 전 발목과 종아리를 가볍게 풀어주면 혈류 순환이 개선됩니다. 파스를 붙인 상태에서 편안히 누워 코로 숨을 깊게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며 긴장을 풀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파스를 붙인 상태에서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파스 한 장이 몸의 변화를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위치와 붙이는 방법으로 실천해 보세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파스를 붙이면서 함께 실천하면 좋은 물 마시기, 가벼운 스트레칭, 수면 자세 등 일상 속 습관과 함께 파스의 효과를 더욱 높이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발바닥 파스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일상 속 작은 습관을 함께 실천하면 그 효과가 훨씬 더 커집니다. 몸은 회복하는 방향으로 신호를 받으면 그 변화를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첫째,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스를 붙여 혈류 순환을 돕는 동시에 몸 안의 수분을 충분히 채워주면 노폐물이 배출되기 쉬워지고 혈액이 맑아져 회복이 빨라집니다. 하루 68잔 정도 따뜻한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은 간단하지만 몸의 피로를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둘째, 가벼운 스트레칭과 발목 운동을 함께 해주세요. 잠들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기 전 발목을 천천히 시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10회씩 돌려주면 발과 종아리의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앉아서 발가락으로 수건을 잡았다 펴는 동작도 좋습니다. 발의 작은 근육들이 자극되면서 파스의 효과가 온몸으로 퍼지도록 도와줍니다. 셋째, 수면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무릎 아래에 작은 베개나 쿠션을 두고 자면 허리의 긴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은 옆으로 누워 잘 때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을 끼워 두면 관절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수면을 취하면 파스를 붙인 상태에서 회복 모드가 잘 유지됩니다. 넷째, 발바닥 파스 부착 전 따뜻한 족욕을 해보세요.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 정도 담그면 혈관이 확장되어 파스 성분의 흡수가 좋아지고 혈류 순환이 더 원활해집니다. 족욕 후에는 발의 물기를 잘 닦아내고 파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몸이 변화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파스를 붙이는 것과 함께 물을 마시고 가벼운 발목 돌리기와 스트레칭을 실천하며 올바른 수면 자세를 유지하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모이면 몸의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일상생활에서의 통증과 피로가 서서히 줄어드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무릎이 덜 아프니 걸을 수 있어 좋다, 허리가 편해지니 밤에 잠을 잘 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파스 한 장과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나아가 삶의 질까지 바꿔줄 수 있습니다. 68세 박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씨는 무릎 통증과 허리 통증으로 병원 진료를 여러 번 받으셨습니다.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받아도 통증은 줄어들었다가 다시 찾아왔고 밤에는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저려 잠을 자주 깨셨다고 합니다. 걷는 것이 힘들어 집안일을 하거나 버스를 탈 때마다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박순자 씨의 딸이 발바닥 파스에 대해 들었다며 시도해 보자고 권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발바닥에 붙인다고 허리 통증이 나아질까? 하고 의심하셨지만 한번 해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닦은 후 동전 크기의 파스를 발바닥 중앙과 뒤꿈치 근처에 나누어 붙이셨습니다. 첫날 밤 박순자 씨는 평소보다 깊게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매일 저녁마다 파스를 붙이고 아침에 떼어내는 것을 일주일간 꾸준히 이어가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은 습관도 함께 실천하셨습니다. 물을 자주 나누어 마시고 잠들기 전에 발목을 천천히 돌리며 스트레칭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잠잘 때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을 두어 무릎 관절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밤에 무릎이 덜 쑤셔서 깨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2주가 지나면서 아침에 일어나 허리를 펼 때의 통증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집 근처 슈퍼에 다녀오는 것도 힘들어 남편에게 부탁했는데 파스를 붙이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조금씩 걸어 다닐 수 있어 자신감이 생겼다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순자 씨는 파스 하나 붙였을 뿐인데 무릎이 덜 아프고 허리가 편안해지니 마음도 편안해지고 밤잠도 잘 자서 얼굴색도 밝아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든 것입니다. 파스가 통증을 완전히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통증을 관리하고 줄여나가면서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발바닥 파스의 역할입니다. 박순자 씨 사례는 많은 분들께 용기를 주는 이야기입니다. 파스 한 장과 작은 실천의 변화가 얼마나 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무릎과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작은 시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발바닥 파스는 잘 사용하면 통증 관리에 큰 도움이 되지만 올바르게 사용해야 효과를 높이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발바닥 파스 사용과 관련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어 오늘 그 답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바닥 파스를 매일 붙여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답은 네입니다. 다만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처음에는 하루 걸러 사용하며 피부 반응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발바닥 피부는 생각보다 민감해 장시간 붙였을 때 가려움이나 발진이 생기면 사용을 잠시 중단하고 피부가 회복된 후 다시 사용하세요. 파스를 언제 붙이는 것이 좋은가요? 라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밤에 잠자기 전입니다. 밤 동안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가는 시간에 파스를 붙이면 자극과 성분이 효과적으로 작용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68시간 정도 붙였다가 아침에 떼어내면 충분합니다. 또 파스를 어디에 붙여야 하나요? 라는 질문도 많습니다. 허리 통증은 발바닥 앞쪽 중앙의 용천혈 부위, 무릎 통증은 발바닥 아치 중앙, 어깨 통증은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 아래쪽에 붙이면 좋습니다. 파스를 붙이기 전 발바닥을 손가락으로 눌러보아 뻐근하거나 시원한 느낌이 드는 부분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파스를 붙인 뒤 열감이나 따끔거림이 있는데 괜찮나요?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약간의 따뜻함이나 시원한 느낌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통증이 심하거나 피부가 빨갛게 부풀어 오르면 바로 떼어내고 피부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파스를 붙였는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라는 말씀도 종종 들립니다. 파스는 한번 붙였다 떼는 것으로 바로 큰 변화를 주기 어렵습니다. 최소 12주 정도는 꾸준히 사용해 보셔야 몸이 회복 신호를 받고 변화가 시작됩니다. 파스와 함께 물을 충분히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 올바른 수면 자세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뇨가 있는데 사용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발의 감각이 둔해져 자극을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사용 시간과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사용 중 이상이 느껴지면 바로 떼어내고 의료진과 상의해 주세요. 발바닥 파스는 부작용이 적고 관리가 쉬운 통증 관리 보조 도구입니다. 단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사용하며 생활 속 습관을 곁들인다면 파스 한 장이 통증 완화와 몸의 회복 신호를 만들어주는 소중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발바닥 파스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작은 일상 루틴을 함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스가 몸에 회복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한다면 운동과 습관은 그 신호가 온몸으로 퍼지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발목 돌리기 운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 침대에서 누운 상태에서 발목을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10회, 반대 방향으로 10회 돌려주세요. 이 간단한 운동은 발과 종아리의 혈류 순환을 개선해주며 밤새 굳었던 관절과 근육을 풀어주어 하루를 가볍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발가락 수건 찝기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 바닥에 수건을 펼쳐놓고 발가락으로 수건을 잡아당겼다가 놓는 동작을 10회 반복해 주세요. 이 운동은 발바닥의 작은 근육들을 자극해 아치를 강화하고 평발을 예방하거나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발바닥 근육이 강해지면 걷거나 설 때 몸의 균형을 잡기 쉬워지고 무릎과 허리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까치발서기 운동입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고 서서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15회 반복해 주세요. 종아리 근육과 발바닥 근육이 강화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다리 부종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발 스트레칭입니다. 잠자기 전 앉아서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무릎 위에 올리고 발가락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기며 10초 정도 유지해 주세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실시합니다. 이 동작은 발바닥 근막을 이완시켜 족저근막염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운동들은 짧게는 5분, 길게 해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매일 실천하는 것입니다. 파스를 붙인 날에는 이 운동들을 함께 해주시면 혈류순환이 더 원활해지고 파스에 시원하거나 따뜻한 자극이 온몸에 전달되면서 효과가 배가 됩니다. 또한 파스를 붙이기 전에 가벼운 발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손으로 발바닥과 발가락, 발등을 가볍게 눌러주면서 풀어주면 근육과 혈관이 이완되어 파스 성분이 잘 스며들고 자극 효과도 높아집니다. 마사지가 어렵다면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지압 슬리퍼를 잠시 신고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발바닥 파스는 붙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오늘 알려드린 간단한 운동과 함께 실천하면 통증 완화와 함께 몸 전체의 회복을 더욱 빠르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무릎과 허리, 어깨 통증으로 힘드신 분들도 이 작은 루틴으로 몸의 변화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74세 이명순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명순 씨는 몇 년 전부터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굽어 걷기가 힘들어지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허리를 펴는 것도 어려워 아이쿠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왔고 밤에는 무릎이 쑤셔서 자주 깨다 보니 숙면을 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 번 주사 치료와 약을 사용했지만 잠시뿐 통증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 프로그램에서 발바닥 파스와 간단한 발 운동 루틴을 함께 실천한 사례를 보게 되었고 이명순 씨도 나도 한번 해보자며 시도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잠자기 전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고 물기를 닦은 후 발바닥 중앙과 뒤꿈치에 파스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발목 돌리기와 까치발 서기 운동, 수건 찝기 운동을 매일 5분씩 따라 하셨습니다. 첫 주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둘째 주가 되자 밤에 무릎이 덜 쑤셔서 깨는 횟수가 줄었고 아침에 허리를 펼 때도 예전보다 덜 아프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특히 수건 짚기 운동을 하면서 발바닥 근육이 강화되자 걸을 때 균형이 잡히는 느낌이 들었고 발목 돌리기를 한 후에는 다리에 붓기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동네 슈퍼까지 다녀오는 것이 가능해졌고 버스를 타고 병원에 다닐 때도 이전보다 덜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리가 펴지니 시야가 높아져 심리적으로도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셨고 무릎 통증이 줄어드니 표정이 밝아지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졌습니다. 이명순 씨는 파스 하나 붙이고 작은 운동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내 생활이 바뀔 줄 몰랐어요. 통증이 줄어드니 마음이 편해지고 밤에도 숙면을 취할 수 있어 하루하루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사례는 발바닥 파스와 작은 루틴이 함께할 때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파스는 단순히 통증을 가리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몸의 회복 신호를 만드는 매개체입니다. 여기에 간단한 발 운동과 스트레칭, 물 섭취, 올바른 수면 자세를 함께 실천하면 그 시너지가 배가 됩니다. 여러분도 이명순 씨처럼 작은 시도를 통해 몸의 변화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릎과 허리, 어깨 통증으로 생활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발바닥 파스와 함께하는 루틴은 작은 시작이지만
분명히 통증에서 벗어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파스 사용과 루틴을 실천하면서 함께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마무리 요약과 파스를 시작하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추가 질문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발바닥 파스의 원리, 붙이는 방법, 효과를 높이는 루틴,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발바닥 파스는 단순히 통증을 덮는 역할을 넘어 몸의 회복 신호를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특히 발바닥은 온몸의 혈류와 신경이 모이는 곳이라 작은 자극이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기에 물 섭취, 가벼운 발 스트레칭, 올바른 수면 자세, 간단한 발 운동 루틴을 함께 실천하면 파스의 효과가 2배, 3배로 커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사용하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최소 2주 이상은 붙여보고 생활 습관도 함께 조절해 보셔야 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파스를 시작해 보시려는 분들을 위해 자주 묻는 주의사항과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피부 반응 확인입니다. 파스를 처음 사용할 때는 작은 크기로 잘라 붙여보고 가려움이나 발진, 통증이 생기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피부가 약한 분들은 하루 걸러 사용하면서 적응해 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붙이는 위치 확인입니다. 허리는 발바닥 앞 중앙, 무릎은 아치 중앙, 어깨는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 아래에 붙입니다. 붙이기 전 손가락으로 눌러 뻐근하거나 시원한 느낌이 드는 부분에 붙이면 효과가 좋습니다. 셋째, 붙이는 시간 관리입니다. 밤에 잠자기 전 붙이고 68시간 정도 붙인 뒤 아침에 떼어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붙인 상태에서 무리한 활동을 하기보다는 잠을 자며 몸이 회복되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혈류가 원활해져 파스의 자극이 온몸으로 잘 전달됩니다. 하루 68잔 정도를 따뜻한 물로 나누어 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운동과 함께 실천하기입니다. 발목 돌리기, 수건 짚기, 까치발 서기 운동 등 간단한 동작들이 혈류 순환을 개선해 파스의 효과를 더욱 높여줍니다. 파스는 붙였다 떼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실천이 모여 무릎, 허리, 어깨 통증에서 벗어나게 하고 다시 걷고 움직일 수 있는 삶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몸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발바닥 파스의 효과와 올바른 사용법, 일상 루틴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45년 동안 환자분들을 진료해 오면서 느낀 것은 통증 때문에 삶의 의욕을 잃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은 시도가 그 긴 고통의 시간을 바꾸기도 합니다. 파스 한 장을 발바닥에 붙이는 것은 아주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시도가 무릎과 허리의 통증을 줄이고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하며 걷는 것이 편안해져서 다시 바깥 공기를 느끼며 산책할 수 있는 삶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통증이 줄어들면 표정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면 하루의 기분과 일상이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나이에 따라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관리와 작은 실천으로 그 변화를 늦추고 불필요한 통증과 불편을 줄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파스 한 장과 물 한 잔, 발목 돌리기 운동, 잠들기 전에 작은 스트레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분들이 발바닥 파스와 간단한 루틴으로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무릎 통증이 줄어 다시 손주와 산책을 다닐 수 있다고 했고, 어떤 분은 허리가 덜 아파져서 시장에 장을 보러 갈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밤에 잠을 잘 자게 되어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다고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단 하루의 시도가 아닙니다. 최소 2주 이상 꾸준히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파스를 붙이고 물을 마시고 간단한 발 운동을 하는 것, 그리고 잠들기 전에 긴장을 풀고 편안한 자세로 자는 것, 이 작은 일들이 모여 몸을 회복시키고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해줍니다. 통증 때문에 포기했던 일상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 밤 발바닥에 작은 파스 한 장 붙여보세요. 내일부터 조금씩 달라지는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걷고, 다시 움직이고, 다시 웃을 수 있는 하루를 만드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저 천문표가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45년 동안 정형외과 전문의로 진료하며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삶을 바꾸는 힘은 작은 실천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통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약과 주사에만 의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발바닥 파스 한 장, 그리고 물 한 잔, 간단한 스트레칭과 올바른 수면 자세가 여러분의 몸을 회복의 길로 이끄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파스는 통증을 완전히 없애주는 마법의 도구는 아닙니다. 하지만 몸의 회복 신호를 만들어주고 불필요한 통증과 긴장을 풀어내며 삶의 질을 높여주는 좋은 도구입니다. 여기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발목 돌리기, 수건 짚기, 까치발 서기 같은 간단한 발 운동을 함께 해주신다면 파스의 효과는 훨씬 더 커집니다. 통증 때문에 자주 깨어 잠을 못 자는 밤이 계속되면 마음도 지치고 하루가 무겁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작은 시도를 통해 조금씩 통증이 줄고 밤에 푹 잘 수 있게 되면 다음 날의 기분과 일상이 달라집니다. 통증이 줄어드니 표정이 바뀌고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일상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건강한 일상을 되찾고 더 활력 있는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히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정확하고 현실적인 정보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발바닥에 작은 파스 한 장 붙여보세요.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 가벼운 발목 돌리기,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세요. 내일 아침 몸이 조금 더 가볍고 편안해진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를 매일 이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몸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천문표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한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